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을 위협하는 서양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걸륭제는요, 60년 동안 중국을 통치했어요.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증기기관을 만들건 말건, 식민지를 차지하건 말건,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서양의 그 무엇도 중국 사람들에게는요, 필요가 없었어요. 중국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스스로를 중화라고 불렀죠. 중은 중앙, 화는 문화라는 뜻이에요. 자유와 평등에 관한 그 사상이 중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만주족의 황제는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로부터 아득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작은 성에 앉아있을 뿐이었죠. 중국 사람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죠. 걸륭제는요, 다른 나라에 대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외로 보낼 무역선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서양의 대사들이나 상인들은요, 중국에 몰려오는 것을 걸륭제가 원치 않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의 선박들은요, 딱 한 군데 항구에만 정박할 수가 있었어요. 바로 광저우라는 곳인데요. 영국 사람들은 이곳을 캔턴이라고 불렀어요. 중국 땅에 들어간 외국인들은 8개조의 법률을 지켜야 했는데 바로 중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꼭 지켜야 하는 허락되는 것과 허락되지 않는 것들을 자세히 밝혀놓은 법률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외국인 여자는 절대 광저우항 부두 창고에 들어갈 수 없다. 외국 상인들은 중국인 관리들과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반드시 중국 상인들의 통역을 거쳐야 한다. 정해진 교육기간이 끝나면 외국 상인들은 반드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 외국인들이 중국의 책을 사거나 중국어를 배우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런 법률이었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영국에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영국 사람들은 중국의 차를 너무 좋아했고요. 중국의 비단과 향료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든 항구에 들어갈 수 없음을 무척 안타까워했어요. 영국의 조지 3세는요, 중국에 대사를 보내서 걸륭제에게 8개조를 좀 누그러뜨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대사는 바로 조지 맥카트니라는 영국의 백작이에요. 경험이 엄청나게 많은 외교관이에요. 이 맥카트니는요, 광저우항에 들어가면서 이 해안가가 온통 갯벌이고 부두는 너무 초라해서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도착한 이 맥카트니는요, 황제의 궁궐로 안내되고 정성껏 대접을 받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중국 황제는요, 외국의 대사를 접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걸륭제의 궁궐에 들어오는 외국 사절단은요,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네, 맥카트니는 그 사실을 미처 몰랐나 봐요. 걸륭제는요, 사냥터에 지어놓은 그 자신의 털가죽 천막으로 맥카트니를 오게 했어요. 맥카트니는요, 영국에서 망원경, 총, 괴종식의 악기, 그리고 이 풍선을 매단 기구까지 선물로 가지고 왔어요. 자그마치 마차 90대와 손수레 40대에 해당이 되는 분량이었어요. 걸륭제는 이 물건들이 자신에게 바치는 공물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창고에 갖다 놓으라고 하고 빈손으로 만나게 된 거죠. 조지 3세의 편지를 황제, 걸륭제에게 전해주고요.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영국 제국은요, 중국에 대사를 파견해서 수도인 베이징에 머물게 하고 싶다. 그리고 영국의 상선들이 중국의 넓은 해안의 모든 항구에 들어가고 싶다. 중국 땅에 영국의 무역항을 만들고 영국인들을 이주시키고 싶다. 네, 이런 내용의 편지였죠. 걸륭제는요,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조목조목 퇴짜를 놓았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그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했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다고 여길 것이외다. 네, 걸륭제는요, 이 편지만 달랑 쥐어주고 맥카트니를 돌려보냈어요. 세상의 한가운데를 차지한 왕국이 대영 제국을 싹 무시해버렸던 거죠.
영국의 상인들은 중국의 차와 비단, 도자기를 사는데 엄청난 돈을 썼어요. 중국 사람들은 영국의 상품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도대체 영국 사람들은 중국에다가 무엇을 팔고 싶어 했을까요? 네, 바로 아편이었어요. 아편은 양귀비 열매의 즙으로 만든 약인데 고통이 몹시 심한 환자들에게 진통제로 쓰였어요. 이 약을 먹은 환자들은 마음이 고요해지고 정신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게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환상까지도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아편의 가장 큰 해악은 바로 중독이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영국인들은 이미 아편 중독자가 된 경우가 많았던 거죠.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요, 인도에서 양귀비를 재배했어요. 인도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양귀비 즙을 만들고 아편을 만들어서 배에다가 실어서 중국에 갖다 팔았어요. 영국 상인들은요, 광저우 화항뿐만 아니라 다른 항들도 몰래 들어가서 아편을 팔게 된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 아편을 담뱃대에다가 이렇게 쟁여서 피우게 되면 훨씬 더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황제는 아편을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래도 영국 사람들은 중국에다가 아편을 몰래 계속 팔았어요. 왜냐면 엄청난 돈을 벌 수가 있었거든요. 중국에다가 아편 한 상자를 팔게 되면 영국 런던 경찰에 3년치 월급을 벌 수 있었다고 해요. 인도의 영국 관리는 양귀비를 어떻게든 더 많이 재배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갖다 팔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영국인들은 절대로 손도 못 대게 하는 법을 만들자고 주장을 했대요. 아편꿀이라고 하는 데서는요, 사람들이 삐딱하게 누워서 이따금 담뱃대를 뻐끔뻐끔 빨고 이 세상에 없는 이상한 짐승들이 춤을 추고 현란한 색깔들이 빙글빙글 도는 그 환상들을 계속 보게 되었고,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깨어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편이 중국의 돈을 영국 상인들의 주머니에 부어주었어요. 중국의 남부 지방은 황폐해졌어요. 걸륭제는 외국의 사상과 상인들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을 그런대로 막아내긴 했지만 이 외국의 독약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은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